자, 모스탄 대사가 입국해서 오늘 내일 하여튼 일정이 지금 빡빡한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의 지원군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대표도 워싱턴에서 귀국했고요. 박주현 변호사는 며칠 전에 귀국했고, 그 다음에 황교안 신당 있죠? 자유와 혁신당.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세력, 이제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세력들과의 연대 내지는 작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언론들이 그전하고는 달리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도 안 하던 언론들도 이제 보도가 튀어나오기 시작할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해줄 사람이 특히 이제 박주현 변호사인데, 박주현 변호사가 이번에 중요한 얘기를 해줬네요. 그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하고 조정진 대표 지금 그 보도는 어떻게 된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요. 모스탄에 대해서 서울대 강연이 있었잖아요. 박주현 변호사도 서울대 출신이지만 서울대 강연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서울대 측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오세훈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눈치 보는 오세훈 버립시다, 이런 발언도 하는데요. 박주현 변호사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허겸 기자는 조정진 대표 갈라섰다라기보다는 허겸 기자도 지금 언론사 대표가 됐고요. 예, 조정진 대표는 이제 트루스 데일리고 허겸 기자는 다른 언론사,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재명이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지고 된 것처럼 스카이데일리가 우리나라 한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허경 기자는 거기서 나와서 지금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는 그걸로 또 언론사를 차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진 대표는 트루스 데일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강연이 취소됐나요? 서울시 강연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오세훈이 초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세훈이가 그걸 한 거죠. 예, 이게 북한 인권 서울 포럼으로 해가지고 3시간짜리 원래 방송을 하기로 했고, 이 기조 강연을 모스탄 대사님이 하시고, 반기문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눈치 보는 오세훈이죠. 눈치 보는 오세훈. 오세훈은 사실 기대할 게 없죠. 박주민이 협박해서 그랬던 것보다는 아마 알아서 오세훈이 먼저 취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인이 어떻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웃시킬 사람들이 많죠.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으로 나섰던 안철수가 역시도 문제가 있는데, 사람인데, 지금 윤희숙이란 자가 혁신위원장이 돼가지고 또 오늘 연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참, 어떻게 다 맨날 저런 애들만 자리에 오르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계엄사과는커녕 혁신 막는 사람들, 국민이 떠나야, 정작 떠나야 할 여자가 떠나지 않고 왜 이런 애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망가뜨리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은 아마 송원석 의원이 뽑았을 텐데, 정말 어이가 없죠. 윤희숙은 또 어떤 걸 했냐면, 이 여자가 그걸 했어요.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어요. 여의도 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는데 대선 때 했죠. 근데 여의도 연구원장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윤희숙은 황교안 대표가 아마 대통령 후보 경선인가에 부정선거 얘기를 할 때 자리를 박차고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그 국힘은 계속 버려야 할 자리고, 참 희한한 게 이 여자가 또 KDI 쪽 사람이었어요. KDI.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희한한 그런 사람입니다. 참 희한한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딱 이런 사람만 이러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고, 보면 볼수록 국힘은 국짐이고 뒷짐지고 민주당 이중대로서 버려야 할 정당이다. 예. 다 버려야 됩니다. 예. 이런 자들하고 전혀 동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사실 아니라는, 그러니까 윤통에 대해서 제가 지지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계속 한동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든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변호인 역시도 윤 대통령이 일단은 특정 몇몇한테 책임을 주고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전략을 고수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 전략은, 물론 너무나 거대한 악이기 때문에 단행이 인용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고, 체포됐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구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전략은 저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기존의 전략에서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일단 과거의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 선관위 출신 6명이 탄핵 인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선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전략상 실패를 한 거죠.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깨어날 수 있게끔 부정선거 얘기를 더 철저히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계속 그걸 패버렸으면 브라질에 있는 그 보소나로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SOS가 더 빨리 더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랑 안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접점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윤 대통령과 바이든은 임기가 겹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 특유의 어떤 사교성으로 인해서 바이든과 되게 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죠. 다만 그 때문에 부정선거를 일찍 못 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부정선거를 싫어하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윤 대통령이 접점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박그림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프레드 플라이츠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게 생각한다는 점도 얘기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접점을 많이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공적인 방송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거 무효소송 날짜가 잡혔다고요? 장동혁도 믿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그 되게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인 정당은 버려야 할 정당인 거예요. 네. 어쨌든 내일 그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너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걱정이네요. 진짜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인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부정선거를 알린 겁니다. 항상 답은 부정선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처음에는 이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다. 이게 뭐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 어떤 게 비상사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일부 좀 불순한 변호사들이 많이 합류하면서 그걸 희석화시키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한 게 오히려 저는 패착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패착이었다 하더라도, 아니 결과적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아쉬운 점이 없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더 언급을 했던 겁니다. 예. 시원하게 막 쌓아줬으면 트럼프 대통령 다 그걸 받았을 거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이번 그 테러프 레터에서 경훈님 감사합니다. 보소나로 레터 이상의 그런 메시지가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윤 대통령의 그 대리인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진서를 전달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더 했었으면 아마 이번 관세 레터나 많은 국민들이 더 깨어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쉽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죠. 이제 국제선거감시단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4명밖에 없다 이런 걸로 비하를 하던데 그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한 20명 정도로 꾸려져서 올 수 있었다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 끝에 공식적인 국제선거감시단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다시 특임 대사 권한을 받은 국제선거감시단 파견은 이제 처리가 됐고 좀 규모가 적지만 존 밀스, 예, 브래들리 테일러, 예, 그 다음에 그랜튼 유셴, 예, 그리고 누구냐 몰스탄, 이렇게 그 한 명당 일당 100 이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국제선거감시단에 합류해서 활동을 해주셨고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어제 또 뉴스맥스에서 그 또 존 밀스 대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그래도 미국의 사이버 안보 책임자잖아요. 왕후닝을 바로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을 정도로 중국의 어떤 그 부정선거 공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니까 좀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되게 웃기죠.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낸 페이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백악관이나 미 법무부나 그리고 미 의회에도 전달이 됐거든요. 예. 미 외교위원회에도 전달이 됐고요. 그 위 외교위원회에 전달되는 걸 아마 제 방송에서 좀 올렸을 텐데, 그게 이제 스카페리 위원의 대리해서 한 겁니다. 민주당처럼 브래드 셔먼 같은, 아마 그쪽 우리 한국 좌파들이 관리해온 미국 하원의원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스카페리 위원은 존 밀스 대령이 바로 또 소개시켜준 위원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정보가 전달됐고, 이들의 행보가 또 향후에 어떤 파도가 돼서 어떤 허리케인이 돼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활동 때문에 몰선 대사가 원래는 그 미국 대사관, 그 주한 미국 대사관의 대사로 거론이 되지 않다가 한인 사회에서의 나름의 희망에 섞인 그런 것이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국무부에서 전화를 받고 그 후보군이 된 것도 되게 큰 진도가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많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사업가 시절에도. 한국에 트럼프 타워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잘 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한국에 좀 덜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후손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울림이 전달이 되도록 우리가 나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현님 오늘 오셨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밀스 대령은 뭐 밥도 여러 번 먹었지만, 우리 밀스 형은 아무튼 이 형은 정말 그때 인천공항에서 환호를 받은 게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우리 밀스 형 밀스 형이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멋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한국인들의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사실 그 예프의 이서진 대표하고 예프의 이제 운영진하고 같이 그 팟캐스트를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고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 오시기 전에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몰산 대사님 보디가드는 아마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어쨌든 그리고 그 조용하신 그 데이어, 네, 데이어 당님도 그 교수님도 그 스카페리 위원 만날 때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제가 진짜 박수를 쳤는데, 그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외교관들을 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돌파구는 많은 사람들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규합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외교 채널 밖에 없죠. 네, 미국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은 버립시다.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